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생글교육 생글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육 상담 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좀 추려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략 한 7가지 질문 정도가 나왔네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애가 책을 안 읽는 건 아닌데 읽고 나서 기억을 잘 못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책은 분명히 읽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 읽고 나서 어땠니 저땠니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아이들 은근 많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읽은 것 같지만 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읽은 것 같지만 읽지 않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눈은 글자 밑을 분명히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는 책장을 넘기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해석되고 연결돼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읽었지만, 네, 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잘 확보해서 옆에서 같이 밑에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낭독해 주시고 읽어주시고 또 아이가 스스로 읽게 만들고 그렇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글은 다른 논술랑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다릅니까? 네, 많이 다릅니다. 많은 논술학원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컨텐츠를 대부분 뜯어보면 국어 학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짤막한 글을 읽고 밑에 답을 달거나 혹은 간단한 서술형 글을 쓰거나 네, 그런 방식으로 논술학원들을 하는 편인데 저희는 그 독서에 굉장히 심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얇은 책부터 물론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은 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꺼운 책, 내러티브가 가득 들어있는 도톰한 책을 통으로 읽습니다. 네, 그래서 6학년쯤 되면 웬만한 성인들이 읽는 고전도 어렵지 않은 건 원전 그대로 시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 갑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씩 통째로 읽는 학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들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이 하나 앉혀놓고 책 한 권을 따박따박 다 읽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고, 네, 엄청난 그 시간이 소모가 되죠. 네. 하지만, 네, 저희 생글쌤들은 그 비효율적인 일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통째로 읽습니다. 네, 다음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집 아이는 책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잘한다는데 우리 애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거 참 디테일한 질문이네요. 분명히 책을 많이 읽으면 성적이 올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애도 그래서 책을 많이 읽혔는데 왜 문제일까? 네, 은근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최근에 제가 살펴봤던 어떤 통계 자료 언급을 드릴게요. 그 미국에서 학습력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그 통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물론 가장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카테고리의 공통점은요, 네, 미디어 시청 시간이 현저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디어 시청 시간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학습 시간이 적을 테니까 당연히 공부 못하겠다라는 해석도 되지만 미디어 시청을 하는 동안에 뇌가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네,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의 카테고리는요. 네, 놀랍게도 독서를 많이 한 것과 학습 능력과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이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공부를 가장 잘하는 카테고리에 있었던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cultural literacy예요. 문화적인 문해력. 그러니까 책을 그냥 다독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그 배경과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순환시켜가면서 읽는 방식이죠. 이것은 누군가 같이 질문을 던져주고 같이 읽어주는 독서 파트너가 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저희 생글에서 하는 교육이 이제 그런 방식이죠. 교사가 아이와 함께 책을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아이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던져주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한다. 그러면 세계지도 펴놓고 지리 공부도 해가면서 네, 수에즈 운하가 어떻고 또 동인도 회사가 어떻고 산업혁명 이후에 교통혁명이 어떻고 그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관통하는 횡단철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이죠. 네, 바로 요런 것을 cultural literacy라고 합니다. 이제 요런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학습을 잘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주신 질문에 우리 아이도 책을 안 읽는 건 아닌데 성적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네, 생글에 보내셔야 됩니다. 생글에 보내셔야 돼요. 아니면 어른들이 옆에서 같이 좋은 독서 파트너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요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글에 보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그냥 무조건 많이 읽히면 좋은 건가요? 네,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정말 투박하지만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죠. 많이 읽히면 좋을 것이다. 방금 했던 그 인터뷰 질문하고도 관련이 좀 있네요.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읽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 문해력과 독서 파트너십을 가지는 어떤 그런 그 교사적 역할, 이걸 말씀드렸다면 무조건 많이 읽히면 좋은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무엇을 읽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서 그냥 몰입해서 긴 시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책 종류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나 이런 것들이죠. 저희 어릴 때는 무협소설 이런 거는 네, 선생님이 뺏어가도 어떻게든 찾아서 읽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 읽히는 책은 내버려둬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네, 그 판타지 소설 많이 읽은 애들이 네, 무협소설 많이 읽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진 않죠.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상관관계가 없어요. 무엇을 읽히냐에서 저희 생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들은 고전입니다. 네, 적어도 수백 년 동안 묵직한 질문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책들. 네, 또 혹은 굳이 고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근 적어도 20, 30년 동안 꾸준히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 중에서 이 책은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증명된 책들을 같이 읽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아이들 입맛에도 맞지만 우리 아이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의 입맛에는 네, 썩 맞지 않는 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고전이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어떻게 재밌게 읽힐 수 있을까? 이제 요거는 다음 질문과 함께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무조건 많이 읽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아이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데 왜 생글에서는 수업 시간에 교사가 낭독을 많이 해주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도 힘듭니다. 낭독을 많이 하는 것이 제가 하루 평균 수업 시간이 대략 10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6시간이 제가 낭독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 외에 한 4시간 정도는 강의나 질의응답인데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낭독을 많이 해주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요즘 아이들의 제가 체감하기에 거의 8할 정도는 정독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선 처리가 엉망입니다. 알아서 읽어 그러면 정말 제대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제대로 읽는 건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그룹 수업을 할 때 낭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수가 텍스트를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낭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스스로 읽는 훈련이 안 되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알아서 읽어봐 던져주는 숙제로는 독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으로 읽는 속도와 버금가는 속도로 빠르게 낭독을 해주면서 나중에는 낭독의 도움 없이도 몰입해서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수업 시간에 제가 40페이지를 낭독해줬다. 그러면 집에서 스스로 읽어야 될 것은 한 100페이지쯤 되겠죠. 앞에서 제가 40페이지를 낭독을 했던 경우와 안 했던 경우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첫 시간에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시간에 빠진 아이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 페이지들을 제가 낭독하고 해주는 걸 듣지 못했죠. 그 상태에서 맨 앞에서 첫 장부터 대략 뭐 150페이지를 스스로 읽어와야 다음 시간에 수업을 참석하잖아요. 읽어오면 내용이 엉망이에요. 네, 평소에 잘 읽던 아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몰입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낭독을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책을 처음 진입할 때 첫 부분은 100%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느낌으로 작가의 문체와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될지 일단 그 문학 작품 속에 몰입할 수 있는데 낭독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낭독을 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읽는 이런 묵직한 책들이 평소에 독서를 안 해본 아이들에게는 비유로 들자면 좀 무거운 수레를 혼자 끌어야 되는 것과 같아요. 그때 교사의 낭독은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넌 읽을 수 있어. 넌 스스로 읽을 수 있어. 내가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 자신감도 생겨요. 읽어보니까 읽히거든요. 네, 이해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초반을 끌어주다가 손을 놓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한 100m 네가 혼자 가봐. 이런 게 과제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읽어오죠. 읽어오면 그 과정을 잘 소화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런 페이지 있었는데, 자,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해서, 자, 이 패러그래프는 정말 중요한 건데, 한번 다시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기억을 다시 꺼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읽고, 이런 방식으로 두툼한 고전 한 권을, 대략 3주, 4주 정도의 독파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꾸준히 한 아이들의 독서력은, 다른 아이들과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낭독은 저희 생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사를 어떤 강호에 숨어 있는 무사라 비유하자면, 손에 가장 잘 익은 예리한 무기 같은 겁니다. 네. 요걸로, 승부를 겁니다. 네, 낭독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네, 다음 질문요. 우리 애는 5학년인데 아직도 맞춤법 띄어쓰기도 많이 틀리고 글을 쓴 것을 보면 내용도 뒤죽박죽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어머니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5학년인데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 부모가 겪는 첫 번째 감정적인 경험은 분노입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죠. 너 이거 또 틀렸어. 너는 애하고 의를 왜 구분 못하니? 너 받침이 이게 아니잖아. 자, 아직 5학년인데 이거밖에 안 되니? 이제 요런 잔소리를 하는 순간 아이는 쓰기 싫어지고 쓰기 부끄러워지고 안 쓰게 될 거예요. 안 쓰면 더 못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솔루션도 보내십시오. 더 늦기 전에. 네, 6학년,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글 못 쓰면요. 정말 그때는 힘들어집니다. 요새 답안을 서술형으로 적어야 되는 중학교 시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읽으면서 참 혀를 끌끌 찹니다. 정말 이상한 비문, 얘들이 정말 외국인은 아닐까 혹은 외계인이 아닐까 이런 문장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5학년이면 아직 늦진 않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확히 바른 문장을 쓰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한 2-3개월 정도 꾸준한 반복적인 트레이닝과 연습을 통해서 상당히 복구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책 한 권을 놓고 원고지 노트를 하나 놓고 필사를 하는 거죠. 그 필사를 할 때 여기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글자 하나 보고 글자 하나 쓰고 글자 하나 보고 글자 하나 쓰다가 받침 뭔지 다시 확인하고 요렇게 써요. 그렇게 하게 하지 말고 뭉텅이로. 네. 한 문장을 통으로 하던가 짧다면 아니면 적어도 두세 단어씩 어절 단위 몇 개씩 끊어서 한 번에 두세 어절씩 끊어서 기억나는 대로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런 연습이에요. 네. 그러면 하루에 한 30분씩만 제대로 연습해도 글쎄요, 한 3달이면 거의 극복 가능하더라고요. 또 이 과정에서 글씨체도 좀 다듬어지고. 네. 반드시 원고지 노트 쓰셔야 됩니다. 원고지 노트 요새 시중에 나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제 아까 하셨던 질문에 내용이 뒤죽박죽이다. 요거는
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건 이제 생각의 어떤 훈련이기 때문에, 네. 내용이 뒤죽박죽인 이유는 그만큼 책을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독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그 긴 내러티브 안에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가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것은 두꺼운 책을 여러 번 읽은 경험에서밖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생글에 보내셔야 되겠네요. 네. 7번째 마지막 질문이죠? 책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너무 싫어해서 강제로 읽을 수도 없고 무슨 아, 네. 책에 애가 너무 싫어한다. 책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 절대 안 읽으려고 그런다. 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더 이것이 이제 드디어 체감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애들은 많았어요. 그동안도 많았는데, 네, 이제 집에서 뒹굴뒹굴 하니까 책이라도 좀 더 읽지 그래! 라고 책을 던져줘 보니 책은 싫어! 아, 우리 애가 책을 싫어했었구나!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강제로 읽힐 방법은, 글쎄요. 강제로 읽히면 책을 더 싫어하게 되겠죠? 네. 일단 아이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할게요. 일단 아이들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네, 보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읽은 만큼에 대한 보상을 같이 한번 협의를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 아이는 페이지당 10원이었나 그래요. 아니 진짜로 요걸로 극복한 애가 있어요. 돈 모으는 재미가 솔솔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럼 페이지당 10원 너무 센 거 아니냐? 에이, 300페이지 해봐야 네 3,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필사적으로 아이가 책을 읽더라라는 것. 네, 요 방법 괜찮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서 시간, 독서량에 따라 게임 시간을 보상으로 주는 것. 네, 물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1대1 비율은 안 됩니다. 네. 그 순간 아이는 더 많은 시간 게임에 공을 들일 것이기 때문에 독서력을 올리는 것보다 게임 아이템 득템하고 레벨 올리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대1 비율보다는 비율은 이제 협의를 하시던가 어쨌든 보상, 네,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책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책의 이야기와 관련된 어떤 배경을 갖는 영화를 같이 본다던가 요런 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둘째 6학년 아이랑 자산오보를 보고 왔어요. 제가 영화 홍보까지 하면 안 되는데 자산오보 끝내줍니다. 이걸 보고 목민심서를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자산오보를 보는 건 좀 그래요. 네, 이건 백과사전적인 책이기 때문에 물고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산오보를 보실 필요는 없지만 조선 후기에 어떤 변화들을 읽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였어요.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도 좋고요. 어떤 박물관 견학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책에 관심을 좀 더 유도하는 것, 그것이 강제보다는 훨씬 좋다. 또 하나 모든 아이들이 사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분명히 많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귀에 들려줘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엄마?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요. 책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는데 책을 싫어한다라는 건 책을 이야기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우선 재밌게 낭독해 주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요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오디오 북들이 꽤 많이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재밌게 읽어주기도 하고 성우가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로만 들어요. 귀책만 하는 거죠. 근데 책을 눈으로 읽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지금 독서에 대한 질문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디오북보다는 사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디오북 그거 왜 만드냐면 요새 사람들 너무 피곤하고 바쁘게 사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책 읽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귀에 꽂고 있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읽은 걸로 퉁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요를 잘 읽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오디오북 시장이죠. 생글의 낭독은 좀 다른 방식이에요. 눈으로 읽어가는 것을 돕는 낭독 방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아이에게 책을 같이 읽어주시는 방법도 좋고, 해도 나는 재밌게 못 읽겠다. 또 읽다가 애가 집중 못하는 걸 보면 분노 게이지가 막 차오른다. 네, 그러신 분은 네, 간단한 방법이 있죠. 네, 생글에 보내십시오. 네, 일단 오늘 나온 7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을 하고요. 다음에 또 나오는 질문들, 또 우리 영상 보시고 밑에 질문 올려주시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해보고 네, 거기에 답하는 영상을 추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